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 임종 대상자 지원, 임종의 징후, 맥박이 감소하고 혈압이 감소하고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먹는 게 없으니까 소변이 안 나오죠? 기력이 없으니까 피가 잘 안 도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지는 거예요.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동공은요? 확대돼요. 이 정신이 혼미하면 동공이 확대됩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고요. 수면 시간이 길어져요. 거의 그냥 누워서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죠.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 호흡이 가쁠 때는요.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임종 징후에 나오는 기출 문제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파랗게 변한다는 건요. 몸에 순환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되겠죠. 근육이 느슨해지니까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면서 항문이 열린다. 어떻게 도와야 돼요? 숨 쉬는 것이 불편하면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전체 보온이 좋습니다. 또는 보일러 온도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좋지 난로라든지 전기장판은 좋지 않아요. 서비스 제공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대답을 하던 못하던 항상 말을 하라고 했죠. 실금이나 실변할 때 기저귀를 채워준다.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 죽고 나면 패드를 채워주는 거예요.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한다. 뭔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서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고요. 본인이 이제 기력도 없고 의식도 희미해지고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무섭겠어요? 이 말을 가볍게 문질러주거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들려주면 좋겠죠?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 드시고 힘드셔서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임종 직전에는 이제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리 변화. 얼마나 참 고독하겠어요. 손을 잡아주면서 곁에 있어주고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줍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요. 임종을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 의식도 알아봅니다. 화장을 원하시는지, 무덤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요. 청각이에요. 죽고 나서도 귀로는 듣는다고 하죠.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빠 사랑해요. 감사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편히 가세요. 재국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요. 보온을 해줘야 돼요. 춥잖아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담요가 좋다. 부분적인 난방 등의 전기기구 사용은 피한다. 순환이 오히려 더 안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배액이 잘 되도록. 대상자가 혼수 상태라면은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처럼 제공한다. 돌아가시자마자 막 욕하고 이러면요. 죽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면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되겠어요. 그냥 좋은 말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변량이 감소한다. 핍뇨라고 해서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소변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 사후 관리. 죽고 나서는 얼굴이 까맣게 되면 너무 안쓰럽기 때문에 어깨나 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해줍니다.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올려준다.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한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항상 밝게 했지만요. 임종 후에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합니다.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굳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펴줍니다.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솜이나 거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의치, 틀니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을 하고요.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놓고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만 만들어서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시트는요. 얼굴까지 덮나요? 아니에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는다. 콧줄이나 소변줄이 껴있을 수 있겠죠?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 간호사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임종할 때는요. 가족이 직접 돕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가족들이 그동안 대상자를 못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모든 요양보호는요. 대상자만 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임종 시에는 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요양보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는 태도로 가족의 곁에 함께 있는다. 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지지한다.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요양보호사는 판단하지 말고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하지만 장례식이나 장지에는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해야겠죠. 응급처치 교육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릅니다.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어서 호흡기가 문제가 있으면 우선 처치하는 거예요. 문제, 가장 먼저 응급처치할 대상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기도 유지, 호흡 유지
유지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과다한 대상자, 지혈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호정사에서 좀 나오는 문제인데요. 기지효감, 기도 유지, 지혈, 쇼크 예방, 감염 대상자 순으로 갑니다. 가장 먼저 숨을 못 쉬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를 가장 먼저 처치하고 그 다음에 출혈이 많은 대상자를 처치합니다. 가급적 대상자를 옮기지 말고 119에 안내를 받는다. 외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외상이 의심된다고 하면은요, 무리하게 옮겼다가는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음식, 구토물 등을 병원에 함께 가져간다. 어떤 약에 중독이 되었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농약인지, 쥐약인지, 또는 수면제인지에 따라서 구토를 시키거나 위세척을 하거나 해독제를 투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질식 대처 방법.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해요. 뭐가 걸렸다는 거죠.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어요. 어떻게 해요? 큰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해야겠죠. 해도 안 되면은요, 상체를 밀어 올려야 됩니다. 하임리히법이요, 2020년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등 두드리기 5회를 한 이후에 복부 밀어내기 5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등을 두들겨줘요. 우리 뭐가 걸렸어 그러면 등 먼저 쳐주지 않아요? 등을 5번 쳐주고 안 되면 그때 복부 밀어내기 5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등 두들기기 5번, 또 복부 밀어내기 5번, 이런 식으로 5대5로 가는 거예요. 복부 밀어내기 어떻게 하죠? 오른손 엄지를 접고 주먹을 쥐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감싸쥐죠. 대상자의 뒤로 가서 복부를 어디를 밀어내죠? 명치와 배꼽 중앙을 그 주먹 쥔 이 엄지 튀어나온 부분으로 쿡쿡쿡쿡 밀면서 자극을 주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등 5번 두들기고 복부 밀어내기 5회이다.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후상방이 나왔죠? 경련 시 중요한 거는요, 고기가 아무리 달라져도 중요한 맥락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를 확보한다, 호흡을 유지시켜준다, 이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경련을 막 하면은 발작도 하거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왜? 부닥치면은 여기저기 다치니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호흡을 유지한다. 이 같은 말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뭔가 거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물질을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흡인되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꽉 끼는 옷은요, 풀어줍니다. 화상. 우리 커피버터 끓이다가 물에 딘 적도 많아요. 그랬을 때는 바로 찬물에 15분을 담가야 됩니다. 여름에는 수돗물도 그렇게 차갑진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항상 생수를 얼려두세요. 500ml 생수 조그만 거를 저는 평소에 한 5개 정도 얼려놓습니다. 화상이 입었어. 그러면요, 큰 통에다가 물을 빨리 담고요, 냉동실에 있는 500ml 그 얼음통을 그 물 속에 넣습니다. 그럼 차가운 물이 유지되거든요. 10분 이상 담가야 돼요. 이로는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최소 10분은 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신구를 빨리 빼야 돼요. 손을 뒤었어? 반지 빼야 됩니다. 뭐 팔목이 삐었어? 시계 빼야겠죠? 발목이 다쳤어? 신발 벗어야 됩니다. 양말도 벗어주면 좋겠어요. 장신구를 최대한 빨리 뺀다. 찬물에 즉시 담근다. 근데 만약에 막 손상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은 안 좋아요. 조직이 손상되니까 그냥 담그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담글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수돗물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부에 깨끗한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이런 것도 답이 됩니다. 골절 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안정시킨다, 움직이지 않는다, 119를 부른다, 고정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 얘기이죠. 손상 부위에는 냉찜질이 좋아요. 삐었거나 골절 있을 때는요, 부어오르거든요. 냉찜질이 좋다는 거. 출혈 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지 출혈량이 적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출혈 부위에 멸근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을 한다. 사실 급하면요, 그냥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직접 압박해 줍니다. 요즘에 칼부림 사건 너무 많아요. 정말 무서워서 어디 길거리 다니겠어요? 그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 여학생이 칼이 찔렸는데 고등학교 남학생이 그걸 손으로 직접 압박하고 있었어요. 30분 넘게. 그래서 직접 압박이 좋습니다. 출혈 시 그 부위를 직접 막아주는데 손으로 막는 것보다는 옷이나 수건, 깨끗한 거즈 직접 막아줘야 됩니다. 약물 오남용,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 또는 약 병기, 용기, 구토물이라도 들고 병원을 가야 된다.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일단 데리고 간다.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 철분제는 소화흡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랑 먹어라?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거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고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것은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철분제는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소화흡수가 잘 돼요. 철 좀 들어라 이 C,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몽 주스랑 먹으면 안 되는 약, 고혈압약이죠.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은 자몽 주스랑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인삼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약을 먹는 걸 잊어버렸어. 바로 생각난 즉시 복용해야겠죠. 2배, 더블로 복용하지는 않는다. 가운데 절제선이 있는 약 쪼개 먹을 수 있죠. 없는 약 쪼개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을요.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쪼개 먹거나 가루로 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동안 균일하게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쪼개 먹거나 가루로 내서 먹으면 큰일 나요. 임종 대상자 지원, 임종의 징후, 맥박이 감소하고 혈압이 감소하고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먹는 게 없으니까 소변이 안 나오죠? 기력이 없으니까 피가 잘 안 도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지는 거예요.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동공은요? 확대돼요. 이 정신이 혼미하면 동공이 확대됩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고요. 수면 시간이 길어져요. 거의 그냥 누워서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죠.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 호흡이 가쁠 때는요.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임종 징후에 나오는 기출 문제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파랗게 변한다는 건요. 몸에 순환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되겠죠. 근육이 느슨해지니까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면서 항문이 열린다. 어떻게 도와야 돼요? 숨 쉬는 것이 불편하면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전체 보온이 좋습니다. 또는 보일러 온도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좋지 난로라든지 전기장판은 좋지 않아요. 서비스 제공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귀요부입니다. 대답을 하던 못하던 항상 말을 하라고 했죠. 실금이나 실변할 때 기저귀를 채워준다.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 죽고 나면 패드를 채워주는 거예요.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 배액이 잘 되도록 한다. 뭔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서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고요. 본인이 이제 기력도 없고 의식도 희미해지고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무섭겠어요? 이 말을 가볍게 문질러주거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들려주면 좋겠죠?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 드시고 힘드셔서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임종 직전에는 이제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리 변화. 얼마나 참 고독하겠어요. 손을 잡아주면서 곁에 있어주고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줍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요. 임종을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 의식도 알아봅니다. 화장을 원하시는지, 무덤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요. 청각이에요. 죽고 나서도 귀로는 듣는다고 하죠.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빠 사랑해요. 감사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편히 가세요. 재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요. 보온을 해줘야 돼요. 춥잖아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담요가 좋다. 부분적인 난방 등의 전기기구 사용은 피한다. 순환이 오히려 더 안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배액이 잘 되도록. 대상자가 혼수 상태라면은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처럼 제공한다. 돌아가시자마자 막 욕하고 이러면요. 죽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면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되겠어요. 그냥 좋은 말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변량이 감소한다. 핀뇨라고 해서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소변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 사후 관리. 죽고 나서는 얼굴이 까맣게 되면 너무 안쓰럽기 때문에 어깨나 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해줍니다.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올려준다.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한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항상 밝게 했지만요. 임종 후에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합니다.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굳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펴줍니다.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솜이나 거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의치, 틀니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을 하고요.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놓고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만 만들어서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시트는요? 얼굴까지 덮나요? 아니에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는다. 콧줄이나 소변줄이 껴있을 수 있겠죠?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 간호사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임종할 때는요. 가족이 직접 돕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가족들이 그동안 대상자를 못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모든 요양보호는요. 대상자만 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임종 시에는 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요양보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는 태도로 가족의 곁에 함께 있는다. 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지지한다.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요양보호사는 판단하지 말고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하지만 장례식이나 장지에는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해야겠죠. 응급처치 교육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릅니다.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어서 호흡기가 문제가 있으면 우선 처치하는 거예요. 문제, 가장 먼저 응급처치할 대상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기도 유지, 호흡 유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과다한 대상자, 지혈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호정사에서 좀 나오는 문제인데요. 기지효감, 기도 유지, 지혈, 쇼크 예방, 감염 대상자 순으로 갑니다. 가장 먼저 숨을 못 쉬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를 가장 먼저 처치하고 그 다음에 출혈이 많은 대상자를 처치합니다. 가급적 대상자를 옮기지 말고 119에 안내를 받는다. 외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외상이 의심된다고 하면은요, 무리하게 옮겼다가는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음식, 구토물 등을 병원에 함께 가져간다. 어떤 약에 중독이 되었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농약인지, 쥐약인지, 또는 수면제인지에 따라서 구토를 시키거나 위세척을 하거나 해독제를 투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질식 대처 방법.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해요. 뭐가 걸렸다는 거죠.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어요. 어떻게 해요? 큰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해야겠죠. 해도 안 되면은요, 상체를 밀어 올려야 됩니다. 하임리히법이요, 2020년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등 두드리기 5회를 한 이후에 복부 밀어내기 5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등을 두들겨줘요. 우리 뭐가 걸렸어 그러면 등 먼저 쳐주지 않아요? 등을 5번 쳐주고 안 되면 그때 복부 밀어내기 5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등 두들기기 5번, 또 복부 밀어내기 5번, 이런 식으로 5대5로 가는 거예요. 복부 밀어내기 어떻게 하죠? 오른손 엄지를 접고 주먹을 쥐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감싸쥐죠. 대상자의 뒤로 가서 복부를 어디를 밀어내죠? 명치와 배꼽 중앙을 그 주먹 쥔 이 엄지 튀어나온 부분으로 쿡쿡쿡쿡 밀면서 자극을 주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등 5번 두들기고 복부 밀어내기 5회이다.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후상방이 나왔죠? 경련시 중요한 거는요, 고기가 아무리 달라져도 중요한 맥락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를 확보한다, 호흡을 유지시켜준다 이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경련을 막 하면은 발작도 하거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왜? 부닥치면은 여기저기 다치니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호흡을 유지한다. 이 같은 말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뭔가 거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물질을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흡인되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꽉 끼는 옷은요, 풀어줍니다. 화상. 우리 커피버터 끓이다가 물에 딘 적도 많아요. 그랬을 때는 바로 찬물에 15분을 담가야 됩니다. 여름에는 수돗물도 그렇게 차갑진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항상 생수를 얼려두세요. 500ml 생수 조그만 거를 저는 평소에 한 5개 정도 얼려놓습니다. 화상이 입었어. 그러면요, 큰 통에다가 물을 빨리 담고요. 냉동실에 있는 500ml 그 얼음통을 그 물 속에 넣습니다. 그럼 차가운 물이 유지되거든요. 10분 이상 담가야 돼요. 이로는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최소 10분은 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신구를 빨리 빼야 돼요. 손을 뒤었어? 반지 빼야 됩니다. 뭐 팔목이 삐었어? 시계 빼야겠죠? 발목이 다쳤어? 신발 벗어야 됩니다. 양말도 벗어주면 좋겠어요. 장신구를 최대한 빨리 뺀다. 찬물에 즉시 담근다. 만약에 막 손상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은 안 좋아요. 조직이 손상되니까 그냥 담그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담글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수돗물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부에 깨끗한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이런 것도 답이 됩니다. 골절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안정시킨다, 움직이지 않는다, 119를 부른다, 고정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 얘기이죠. 손상 부위에는 냉찜질이 좋아요. 삐었거나 골절 있을 때는요, 부어오르거든요. 냉찜질이 좋다는 거. 출혈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지 출혈량이 적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출혈 부위에 멸근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을 한다. 사실 급하면요, 그냥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직접 압박해 줍니다. 요즘에 칼부림 사건 너무 많아요. 정말 무서워서 어디 길거리 다니겠어요? 그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 여학생이 칼이 찔렸는데 고등학교 남학생이 그걸 손으로 직접 압박하고 있었어요. 30분 넘게. 그래서 직접 압박이 좋습니다. 출혈 시 그 부위를 직접 막아주는데 손으로 막는 것보다는 옷이나 수건, 깨끗한 거즈 직접 막아줘야 됩니다. 약물 오남용,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 또는 약 병기, 용기, 구토물이라도 들고 병원을 가야 된다.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일단 데리고 간다.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 철분제는 소화 흡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랑 먹어라?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거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고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것은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철분제는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철 좀 들어라 이 C,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몽 주스랑 먹으면 안 되는 약, 고혈압약이죠.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은 자몽 주스랑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인삼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약을 먹는 걸 잊어버렸어. 바로 생각난 즉시 복용해야겠죠. 2배, 더블로 복용하지는 않는다. 가운데 절제선이 있는 약 쪼개 먹을 수 있죠. 없는 약 쪼개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을요,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쪼개 먹거나 가루로 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동안 균일하게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쪼개 먹거나 가루로 내서 먹으면 큰일 나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